윤석열과 정치적 연대, 김한길 허허 웃음만. 이 검찰총장 사퇴한 지 오늘로 8일째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바람이 정치권 올드보이들까지 소환하고 있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소환되는 올드보이 누굽니까? 네, 바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기 며칠 전에 반문 성향의 거물 여권 정치인을 만났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 반문 성향 거물 정치인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였던 건데요. 취재진이 그래서 김한길 전 대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윤석열 총장과는 정치적 연대를 하시는 건가요? 최근에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치적 연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취재진이 따라가면서 윤 전 총장이랑 만났습니까? 연대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허허 웃고 지금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네, 뭐 확인도 안 해줬지만 어떻게 보면 또 부인도 안 해줬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 김한길 전 대표, 윤석열 전 총장이랑의 인연이 최소 7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7년 이상이요? 네, 2014년에 그때가 이제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를 할 당시였는데 그때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고 이제 밀려나 있었던 윤 전 총장이 당시 일반 검사로 밀려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한테 이 윤석열 검사 다시 수사팀에 넣어서 공소 유지하는데 힘을 쓰도록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윤정희 기자, 그런데 네. 최근 보니까요, 이 여야 할 것 없이 서울시장 이 선거 나온 후보들도 윤석열 전 총장한테 상대 러브콜 많이 보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윤 전 총장이 이 전국의 핵으로 부상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 계속해서 윤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어제도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시죠. 오세훈 후보 쪽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랑 모종의 이제 소통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윤석열 총장과 연락을 하신다거나 그럴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민주주의 그리고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화를 하거나 만날 수 있겠죠. 네,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오세훈 후보 역시 윤석열과 직접은 아니지만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 네, 앞으로 뜻을 모아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러브콜 보내는 거 야당뿐만이 아닙니다. 네. 여당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박영선 후보 어제 관훈 토론회에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총장 관련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뭐라고 답했는지 영상 보시죠. 지금까지 이런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한다더라라는 것은 다 소설이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확인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무슨 이런 가정적인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뭐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또 윤석열 총장과 뭐 다른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아마 그 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하고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네. 네, 서울시장 후보들 가운데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일 것이다. 친분을 강조했는데요. 이 박영선 후보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에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아마 이때 친분을 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윤 전 총장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차기 대권 지지도 1위를 차지하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시장 선거,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데 이 중도층의 상당수가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는 점, 이 점도 여야 막론하고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동석 기자, 친박 쪽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요, 윤 전 총장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떠냐,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떠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요, 대한민국의 보탬이 될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배경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악마로 보였을 수는 있지만 악마의 손을 잡고 어둠을 헤쳐야 희망이 보인다. 그러면서 야권에서 윤 총장을 감싸야 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안철수 대표 측에서 과거 윤 전 총장과의 만남까지 언급하면서 기대하셔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는 윤석열의 멘토 300명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굳이 윤이 뭐 안철수하고만 잡겠어요? 잡지 않은 사람 수두룩한데. 잡지 않는 사람 수두룩한데. 뭐 세석짜리 정당 대표 하고 굳이 몰라 이제 서울시장이 됐을 경우에는 몰라도 원어부터 안철수 대표가 한참 떴을 때 내 멘토라고 누가 그러니까 뭐 저기 300명 중에 하나다 이랬잖아요. 그랬었어요. 윤석열 총장 그러겠죠. 내 300명 중에 하나다 이럴지 모르지. 만약에 이제 뭐 후보한테. 그런다고 하면 뭐 그 정도의 비중밖에 더 되겠어요. 이현중 의원님,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는 안 전 대표뿐만 아니고 최근에 안철수 윤석열 전 총장 거론한 사람 모두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윤 총장은 지금 집에 가만히 계신데 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인연이 있다, 또 뭐 자신이 어떤 뭐 선거 기획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차피 지금 윤 전 총장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뭐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문에 소문이 또 소문에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확대가 돼서 지금 또 이통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선거를 하는 지금 서울시장 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윤 총장 현상이 본인한테는 상당히 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걸 좀 자기와 연결시키려고 하겠죠. 특히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 어쨌거나 야당의 이런 바람들을 좀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본인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야당 후보를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관계를 끌어대는데 글쎄요 과연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윤 총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지금 김한길 의원 이야기 나오는데 네. 사실 이제 그동안 보면 이 정치권에서 좀 이제 이선 후퇴했던 뭐 정동영, 김한길, 정대철 뭐 이런 구동교동계 분들이라든지 구민주계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이 중요한 기회죠. 왜냐하면 새로운 장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 장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이제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뭐 법조 인사들 가지고 정치 못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을 잘하는 인사들과 정치를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러면 현재 친문이 아니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친박이나 또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럼 중간지대에 있는 분은 누구냐 했을 때는 저분들이 이제 거론되는 것이고 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번 윤 총장이 마지막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대구지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윤 총장은 이 전 정부와 정말 악연이 있죠. 전직 대통령 2명을 다 구속시켰고요. 그렇죠. 많은 장관들 뭐 정말 그때다 하더라도 정말 일을 간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철천지 원수다는 이야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갔더니 대구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또 대구의 여론조사도 괜찮고 또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친박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이 지금 악마면 어떠냐? 결국 뭐냐면 즉 친문, 즉 친문재인, 반문재인, 반민주당 전선에서는 누가 나와도 좋다라는 것이 이제 아마 친박들의 정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는 이제 모여지는 것인데 글쎄 이제 나중에 이제 만약에 윤 총장이 어떤 식의 거취를 결정하면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공화당이라는 그런 친박 그 공화당 있고 또 당내 여러 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비판이 나올지도 몰라요. 이제 그렇지만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다 윤석열은 이제 상종가를 치고 있고 각 후보들이 인연을 대고 있지만 이제 윤 총장이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행보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할 것인가 아마 그런 어떤 출발점이 좀 그때는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지금 이현정 의원은 그 조금 전에 이제 김재원 전 의원 발언을 누가 나와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얘기를 했잖아요. 괴물이라도 악마와 손을 잡아야 한다. 이게 누가 나와도 괜찮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해석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을 괴물, 악마로 본다는 거죠. 네. 강경 보수층에서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도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의 이 발언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김재원 의원이 대표적인 친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경 보수층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그 지지율, 그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높더라고요, 네. 그러면 친박의 대표 주자인 김재원 의원도 사실상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 그렇다면 웬만큼 강경 보수층들도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항마로서 반문의 구심점으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미 TK 뭐 이쪽에서의 지지율도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반은 먹고 들어갔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이미 그 뭐 대구 가서 한 말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강경 보수층 아주 우측에 있는 이 사람들만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지지율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재보궐선거 뒤에 몸을 풀 때는 당장 아마 보수층 국민의힘 입당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제3세력에서 제3지대에서 세력을 점점 넓혀가다가 막판에 국민의힘과의 연대 또는 합당, 뭐 입당 등의 방식으로 아마도 통합 야권 후보가 되려고 할 텐데 이때 이제 그때 강경 보수층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경선도 거쳐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미 TK 마음이 많이 가 있다. 즉 김재원 의원도 그 대표적으로 뭐 상징하는 바도 크지만 이미 이제 반은 먹고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 얘기가 나왔는데요. 차기 대선 후보 관련 여론조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공동 1위에 오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치만 보면 똑같이 24%로 1위지만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달 조사 대비해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27%에서 24%로 3%포인트가 준 수치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9%에서 24%로 무려 15%포인트 급등한 수치입니다. 다음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끄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1위, 2위라도 뭐 이재명 지사하고 좀 차이가 조금 좁혀지고 이런 거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여론조사도 봐도 15%포인트나 급등하고 이재명 지사는 3%포인트 하락하고 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이 윤석열의 별의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결과를 보면 지금이 별의 순간일까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 지금 윤석열 총장 주식은 거래 중단돼야 됩니다. 이렇게 폭등하는 주식은 뭐 완전히 이제 뭐 급속히 내리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제 하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제가 아마 여론조사 본 것 중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동안 보수적인 조사였어요. 이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직접 전화 면접을 통해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ARS나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특히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보면 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네. 다른 리얼미터나 이런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저렇게 지금 이재명 지사와 동률을 이룬다는 것 자체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가 얼마나 사실은 폭발적이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네. 또 그동안 야권에는 이제 구심점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야권에서는 어떤 면에서 뭐 어떤 후보한테 지금 마음을 줘야 될지 전혀 이 어떤 지지자들이 갈 곳이 없었는데 일단 깃발을 윤 총장이 이제 들었다는데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윤 총장이 그냥 갑자기 나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또 윤 총장이 또 그동안 고건시장이나 그다음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이 굉장히 칭송받다가 좋은 이야기만 듣다가 나온 분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험한 길을 다 거쳐서 이제 나왔단 말이죠. 보통 이런 지지율 같은 경우는 주로 좋은 소리만 듣다가 나오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안 좋은 게 나오면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망감이 크다는 거거든요. 잔뜩 좋았는데 하나하나 나쁘면 내려가는 건데 문제는 윤 총장의 지지율은 그동안 굉장히 바닥에서 많은 다툼을 벌이다가 검증도 되고 뭐 일단 이 수사지휘권, 징계, 그다음에 소송 뭐 등등 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스스로가 빛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반사체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별의 순간이 왔다. 별이라는 거는 항성이지 않습니까? 항상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바로 요 순간이 지금 윤 총장한테는 이제 별의 순간인데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달려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검찰에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돼 있고 그렇죠. 여당에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중적인 포화를 할 겁니다. 또 야당 내부에서 다른 주자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결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직까지 변수는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받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 급등세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